제3장 세신가의 지조. 왕위에 오른 지 10년을 맞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최익현이 상소를 올렸다. 왕이 이제는 20살이 넘었으니 직접 정치를 해야 할 나이라고 주장했고, 대신들이 거들고 나서면서 왕이 비로소 친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왕은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유원 대감에게 영의정을 제수했다. 대감은 이번에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이 친정을 시작했지만 대원군이 언제 재등장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좌의정 시절 정일품에서 지방행정관으로 자천되는 굴욕을 잊을 수가 없었다. 영의정이 아무리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당당하게 벼슬 이력을 쌓아온 대감은 두 번 다시 그런 수모를 당할 수는 없었다. 대감은 병을 핑계대며 왕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했다. 왕은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글을 수차례 보냈다. 경을 영의정에 제수한 것은 나의 간절한 뜻이오. 경은 수년간 교야에서 한가로운 듯 지내면서도 몸은 비록 견묘, 초야에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조정에 있었다는 정자의 말을 어찌 생각지 않겠는가. 지금 묘당의 문은 잠겨있고 처리해야 할 일은 밀려있어. 언제나 노심초사 나라를 염려하는 경이 아니오. 경은 지체 없이 조정에 나와 학수고대 기다리는 나의 뜻에 따라주기 바라오. 대감은 이번에도 왕의 분부를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 영상의 자리에 올랐고, 그때 나라가 외교 문제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일본과 국교가 끊어진 상태에서 일본이 머지않아 조선을 칠 것이라는 정한설이 나돌고 있었다. 원인은 5년 전 무진년에 일본이 조선 정부에 보내온 국서가 발단이었다. 그해 가을 일본은 천황즉위식을 거행하고 명치로 개원하여 세계 열강 속으로 진입하는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선각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게이오 의습을 설립하여 문으로 물을 누르고 서구를 추종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의 난이 끝나자 영국, 프랑스, 미국, 덴마크 네 나라의 연합 함대가 남경을 침입하여 대륙이 진동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점령하면서 만주를 노리고 있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왕정 복구를 해놓으라고 국서를 보내온 것이었다. 국서에는 황자와 칙자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그때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대원군은 일본이 자기네 천황을 드높여 조선의 상국으로 군림하려는 속셈이라고 단정하고 독립부에서부터 일본 국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국서를 돌려보내면서 국서를 예전처럼 고쳐 다시 보내든지 아니면 국교를 끊겠다고 선포했다. 그런데 일본은 똑같은 국서를 다시 보내왔다. 이때 조정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사람들 중심에 이유원 대감이 있었다. 대감은 대원군에게 일본이 보내온 국서를 무조건 내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대국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국제간 분쟁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감의 주장에 대하여 대원군과 수구파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수구파들은 국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의 무릎을 꿇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과부적이었다. 수구파들에 의해 국서는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지게 되었다. 그 후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었고, 일본 신문에 조선을 쳐야 한다는 정한설이 게재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한설이 나돌자 의정부에서 한 목소리로 일본과 국교가 단절된 것이 대원군 탓이라고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실권을 잃고 운영궁에 들어앉아 다시 기회를 모색하는 대원군이 생각다 못해 대감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보내 뜻을 전했다. 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이유원 대감만 설득시킨다면 다 해결될 것이었다. 운현궁 대감께서 영의정 대감을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대원이 대감께서 나를 만나보고자 하신단 말이냐? 대감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제안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대감의 입장에서도 대원군만 설득시킨다면 마음 놓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장소는 어디든 좋으니 영의정 대감께서 정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천마산 계곡에 있는 청간정, 한강변의 천일정, 남산의 홍엽정 등 정자 세 곳을 떠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홍엽정을 낙점했다. 홍엽정에서 뵙잔다고 전해라. 대감의 소유인 세 곳 정자들은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여 사대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곳이었다. 대원군은 대감의 정자를 유난히 좋아했고 그 가운데 천마산 청간정을 가장 좋아했다. 청간정은 눈앞에 맑은 계곡이 흐르고 새소리가 그치지 않고 봄이면 꽃향기, 여름이면 짙은 녹음의 향기, 가을이면 낙엽의 향기 때문에 대원군뿐만 아니라 선비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정자였다. 한강변 천일정은 백사 이항복부터 내려온 정자로 거대한 강을 바라보고 있어 글자 그대로 하늘 아래 오직 하나라는 말값을 하는 곳이었다. 남산에 있는 홍엽정 또한 백사로부터 내려온 정자로 남산의 경관을 모두 품으면서 도성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어 나란 일 등 중요한 일을 생각하기에 알맞았다. 그런데 홍엽정은 대원군과 만나기에는 결코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손조 중엽 백사는 도성에서 가장 경치 좋다는 창동, 남산에서 살았고 창동에서도 경치가 가장 빼어난 자택 앞에 정자를 짓고 정자 앞에 나란히 회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순조 때 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이 정자를 새롭게 수리하게 되었고 정자 주변에 붉은 단풍나무를 많이 심고는 정자 이름을 홍엽정이라고 했다. 그 후 다시 철종 때 이유원 대감이 조상의 흔적을 되찾기 위해 정자를 사들이게 되었는데 백사가 심었다는 회나무 한 그루가 죽어 있었다. 대감은 다시 회나무 한 그루를 심고 정자를 수십 칸으로 확장하여 지은 다음 만조백관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대원군에게 정자 이름을 지어줄 것을 부탁했다. 대원군은 정자 옆 회나무 두 그루를 바라보며 쌍회정이라는 휘호를 써주었다. 대감은 대원군이 써준 휘호를 현판에 새겨 정자 기둥에 붙이고 기뻐했는데 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원군이 써준 휘호의 회자를 송나라 미회에 비유하여 송나라의 미회는 일회, 그러니까 회자가 하나임에도 나라를 그르쳤는데 이의원은 이회, 그러니까 회나무 두 그루나 된다는 말로 이의원 대감을 조롱했다는 것이었다. 소문을 들은 대감은 당장 현판을 떼내어 불태워버리고 말았다. 그런 다음 백사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정자에 그런 해괴한 휘호를 잠시나마 붙였다는 것 때문에 사당에 들어 사흘 동안 나오지 않고 잘못을 빌다가 정자 이름을 앞에 주인이 지었다는 이름을 가져와 홍엽정으로 명명했다. 대감이 청간정이나 천일정을 두고도 대원군과 좋지 않은 감정이 얽힌 홍엽정으로 정한 것은 대원군에게 두 번 다시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홍엽정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받은 대원군은 옛날 기억을 말끔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홍엽정에 나타났다. 드디어 60대 노재상과 세상의 만고풍상을 두루 겪어온 50대 백전노장 홍선대원군이 마주보며 대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 상대를 탐색하기에 바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얼굴을 했다. 대원군이 먼저 말문을 뗐다. 홍엽정이야말로 조선의 정자 가운데 제일이지요.
그는 쌍해정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홍엽정을 칭찬했다. 과찬입니다. 그저 조상님의 흔적을 간직할 따름이지요. 그건 그렇고 참 오랜만입니다. 대원이 대감. 우리가 얼마 만에 마주하여 앉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내가 궁색할 때 영상 대감께서 살펴주신 일, 이 사람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원이 대감께서는 자상도 하십니다. 별것도 아닌 것까지 기억하시는 걸 보면.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영상 대감과 이 사람이 함께 투사 스승님 아래 수학할 때가 가끔 그립다는 걸 아시는지요? 그때 스승님께서 예서의 명필인 영상대감을 조선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하실 때마다 은근히 샘이 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니 말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님께서 대원이 대감의 난 솜씨야말로 조선의 으뜸이라고 하셨지요. 그때 대감이 참 부러웠는데 지금도 부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긴 대원이 대감의 난이야 조선의 선비라면 다 동경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과찬이십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영상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나라 안위를 걱정하는 분인데 어찌 사사건건 이 사람과 어긋나려고만 하시는지 그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 조선 땅을 천하 제일로 만들 텐데 말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답답합니다. 대원이 대감께서는 누구보다도 왕실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그토록 나라의 문고리를 틀어쥐고 놓지 못하시는지, 마음을 왜 그리 단단히 채우시는지 말입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 조선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참수리가 될 텐데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몸입니다. 풀잎이 바람 타는 소리만 들어도 세상 일을 환히 읽어내지요. 좋은 가문의 후예로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해 오신 영상대감의 귀에도 풀잎이 바람 타는 소리가 들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학문에만 의지하는 탁상 공론이 아니라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겪은 것만 믿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어찌 나라의 문을 걸어 잠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전하께서도 이제 12살 어린 아이가 아니십니다. 성년을 훌쩍 넘기셨을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쯤은 주상 전하를 믿으시고 그만 품에서 놓아드리세요. 주상은 이제 겨우 22살입니다. 그 나이에 무엇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한비자의 세림편에 노마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가 하나 쓸모있는 것은 금과 옥조와 같은 경험에서 얻은 지혜 말입니다. 그 또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늙은이의 지혜는 꼭 필요로 할 때 약처럼 써야 금과 옥조로 빛날 것입니다. 늙은이가 너무 나서면 길을 막는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영상께서 지극히 위험한 말씀만 하십니다. 지금 우리 조선은 약이 필요한 시국입니다. 병이 중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약을 멀리하라는 것은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영상 대감의 말씀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공자께서도 옛것을 배우고 익혀 잘 간직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외세로부터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공자께서는 새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지요. 한 가지에만 치우치지 말고 두루 살피는 것이 군자의 도리며 백성을 위한 정치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부터 소, 말, 개, 고양이 같은 짐승들도 보세요. 그것들도 제 몸에 난 털을 해마다 새 것으로 갈지 않습니까? 영상의 말씀은 오랑캐들과 화평을 하자는 것인데 어찌 그런 무서운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지, 그것은 나라를 오랑캐들에게 내어주자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원이 대감과 생각이 다르다 하여 매국노라고 낙인을 찍는 언사는 삼가야 합니다.
영상대감, 오랑캐는 칡넝쿨과 같은 존재입니다. 칡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나무를 죽이지 않습니까? 칡넝쿨이니 그렇지요. 칡넝쿨이 아니라 비슷한 나무라면 나란히 서서 함께 자랄 수도 있을 것이요. 바람 불면 서로 막아줄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서로 빗물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합심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길을 찾아야지요. 그렇게 하십시다. 대원이 대감. 영상께서는 갈수록 오랑캐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들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우리 조선을 위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우리에게 총질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총질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서로 소통하지 못한 데서 생긴 불상사였지요. 나 또한 그 점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서로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랑캐 놈들과 협상이라뇨. 협상을 해봐야 놈들에게 당할 게 뻔한 것을. 물론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 자칫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들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시오. 장차 더 큰 것을 위해서는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국의 흐름인데 무조건 불어닥친 바람을 어찌 석자 5지밖에 안 되는 도포 자락으로 막으려 하시오. 그러다가 도포 자락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뿐인 줄 아시오. 속옷까지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도포 자락이 찢어지면 바지 저고리로 막지요. 그것들도 찢어지면 속옷으로 막고 손바닥 발바닥으로 막고 망건으로 막지요. 그래도 안 되면 머리털로 막아야지요. 목숨 걸고 끝까지 막아야지요. 대원이 대감이 수천이라도 막지 못할 것이오. 영상대감은 어찌하여 오랑캐 편이 되려 하시오. 오랑캐는 우리에게 적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냐는 말씀입니다. 공자님도 적을 친구보다 더 멀리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소이다. 외세를 적으로만 보시면 장차 이 나라는 우물안 개구리 신세가 되고 말 것이오. 영상대감, 과연 누가 우물안 개구리 신세가 되는지 두고 봅시다. 대원군은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대감의 측근들을 근심 걱정으로 몰아넣었다. 걱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작 걱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대원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을 듣고도 대감은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게 만든 문제의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원군을 중심 인물로 지목하여 왕에게 주청을 드렸다. 대감은 동래부 외학훈도 안동준을 처벌해야 하고 서둘러 일본 국정 탐지를 위한 역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사헌부와 사관원 양사에서도 들고 일어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모두 중벌을 내려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곧 안동준은 파직되고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는 파면되었다. 동래부사 정현덕은 유배를 받았다. 입장이 난처해진 대원군은 경기도 양주 집곡 산장으로 들어가 은신하며 대감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았다. 두렵지 않으셨는지요?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아있는 대원군으로 만들어준 대비의 침전에 불을 지른 사람인데 그건 누가 봐도 주변을 놀라게 하는 타초 경사였는데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분이었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고 일국의 재상이 자기 일신에 해가 미칠 것이 두려워 중대 국사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디 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갑술년 1874년 경복궁 조대비의 침전인 자경전에 불이 난 것이야말로 경악할 일이었다. 오밤중에 난 불이 자경전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다행히 대비전에서 미리 알고 피하여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누구의 소행인지 뻔히 아는 왕은 몸서리를 치며 창덕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 경천 동지할 타초 경사는 또 있었다. 경천 동지할 타초 경사는 또 있었다. 자경전이 불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병조판서 민승호의 일일가가 폭살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왕비의 양오라버니 민승호에게 이른 아침 누군가로부터 포장된 물건이 보내졌다. 때마침 가족들과 함께 아침 밥상을 받고 있던 민승호가 물건을 풀자 물건이 지축을 흔들며 폭발하여 민승호는 물론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어린 딸과 왕비의 친정어머니가 폭살되고 말았다. 병조판서 민승호 일가가 폭살당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두 가지 상소가 올라왔다. 하나는 양주 집곡 산장에서 은신하고 있는 대원군을 모셔와야 한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영의정 이유원 대감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소를 올린 사람들은 부사과 이휘림과 전장령, 손영노였다. 그들은 궁궐에 불이 나고 백주 대낮에 서울에서 병조판서 일가족이 폭살당하는 등 나라가 불안하여 백성들이 한시라도 빨리 대원군을 모셔오기를 원하는데 왕이 가만히 있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며 왕을 폐륜으로 몰아붙였다. 근래 소문의 대원군 합하께서 궁궐 밖으로 거처를 옮기시고는 도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기에 온 나라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이 먼 시골에 있는 탓에 무슨 이유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으나 대원군 합하께서 속히 돌아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대원군 합하께서 스스로 번잡한 곳을 버리고 한적한 곳을 취하여 돌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혹은 전하께서 대원군 합하의 뜻에 따른다는 생각으로 빨리 돌아오실 것을 청하지 않은 까닭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합하의 지극하신 마음으로는 오래도록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고 전하께서 효성이 지극하시다면 오래도록 찾아뵙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변경에서는 말썽이 그치지 않고 외적이 틈을 노리고 있으니 경계하고 삼가는 것을 합하께서 멀리 계시니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대원군 합하께서 설사 역정이 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전하로서는 응당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른 채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유연한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 세워야 했습니다. 삼가 바라간대 며칠 안으로 행차하여 기일을 정해놓고 돌아오시도록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림의 상소는 왕을 꾸짖고 가르치면서 훈계하는 내용이었다. 사헌부와 사관은 양사뿐만 아니라 흥문관에서도 한 목소리로 이휘림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은 법도를 무시하는 무리들을 지방 사람들이라 하여 내버려 둔다면 나라의 법이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휘림을 당장 잡아다가 그 죄를 명백하게 다스리되 멀리 귀양을 보내 위리안치시키라고 명했다. 손영로도 왕을 비판하면서 이유원 대감을 공격하고 나섰다. 전하께서는 이휘림이 상소를 올려 합하를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간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합하께서 교회로 나가 머문 것은 적당한 곳을 찾아 몸을 정양하기 위함이니 머지않아 돌아오실 것이라고 정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도성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추운 겨울이니 궁벽한 상간마을의 누추한 집에서는 정양하는 데 적당하지 않으니 한시바삐 동가 임금이 수레를 타고 대궐 밖으로 나가는 것, 한시바삐 동가하여 돌아오시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영의정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해 다시 정승으로 들어온 것은 전하의 마음을 떠보려는 심사였습니다. 조상의 교훈에 가탁하여 해마다 물러갈 것을 청하던 끝에 이때를 이용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염치 없이 벼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운운한 조상의 교훈은 세상을 속이고 명예나 낙자는 계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의정부에서 처리하는 일은 다 남몰래 받은 데서 나왔으며 서양의 원수들에 대한 원한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거래하여 이익을 취했다고 하니 악한 거물이 제거되고 조정이 깨끗해진다면 신은 죽어도 영광이겠습니다. 방금 전장령 손영노의 상소문을 보니 임금을 협박하는 말과 재상을 모함하는 말이 구절마다 흉악하다.
이것은 근원을 밝혀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손영로를 서둘러 의금부로 하여 형구를 세워 잡아다 추국청을 설치하고 진상을 밝혀내게 하되 영중추 부사 홍순목 전 영의정으로 위관을 삼으라. 왕은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임금을 협박할 뿐만 아니라 재상을 모함하는 손영로를 당장 신문하게 했다. 위관을 만 백성이 존경하는 홍순목으로 삼은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차대한 탓이었다. 그러나 손영로는 신문을 받으면서 이의원 대감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증거나 증인을 대지 못했다. 이번에도 양사와 홍문관과 여러 대신들과 유생들이 손영로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고 왕은 손영로를 섬 금감도로 보내 위리안치에 처하라고 명했다. 대원군을 두려워하지 않은 대감은 그런 식으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 대감은 대원군과 이야기를 나눌 때 영상께서는 갈수록 오랑캐들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매국노 취급을 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견디기 힘든 것은 조상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다. 뇌물 수술을 했다는 것은 대대로 재상을 지낸 세신 가문의 대신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상처가 되고 말았다. 대감은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안고 양주로 돌아가 사당에 들어 대성통곡을 했다. 소자가 출중하지 못하여 오늘날 조상님들께 크나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이라는 험한 산을 누군가는 넘어야 할 것인데 소자에게는 그를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직하고 주상전하께 석고대죄 드릴 것을 고하나이다. 부디 못난 소자를 측은히 여기시어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감은 조상들 앞에 지금부터 처신해야 할 것을 고한 다음 현지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가 왕을 향해 석고대죄를 드리면서 영의정을 거두어 줄 것을 청했다. 그때부터 왕과 대감 사이에 힘든 시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왕은 날마다 사람을 보내 대감을 불러들이는 전교를 내리고 대감은 영의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상소를 올렸다. 왕은 심지어 수레를 타고 나가 아끼는 재상을 태우고 왔다는 고사를 언급하면서 돌아오라 사정을 하고 대감은 왕이 특별히 보낸 명소패 특별한 경우에 임금이 신하를 대궐로 불러들이는 패 명소패를 돌려보내면서 죄인으로 다스려달라고 간청했다. 왕은 달래고 또 달래다 지쳐 파직을 선언하기도 하고 유배령을 내리기도 했다. 내가 경을 의지하고 경이 나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지금 흉악한 협잡꾼들의 말을 혐의로 여기고 물러난 것은 도리어 경의 사체, 위신, 경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요. 경은 깊이 생각해보라. 지금 나라의 일로 보나 백성으로 보나 경이 하루라도 직무를 비워두어서는 안 될 일이요. 흉악한 상소 문구는 전적으로 과인을 협박하는 것이요. 경에 대하여 조금 언급한 것은 본래 협작꾼들의 근성이 아니던가. 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임해온 경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분연이 일어나 정토, 그러니까 상대를 누르는 것, 정토해야 하는데 이렇게 않고, 그러니까 물러나 앉는 것. 처의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녕 과인이 경에게 바라던 바가 아니오. 다시 명소패를 보내어 돌아올 것을 간곡히 치교하노니 경은 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즉시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과인뿐만 아니라 대신들이 경을 의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명소패를 봉하여 다시 돌려보내니 경은 과인이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깊이 헤아려 즉시 돌아오라. 영의정이 나가버린 지 지금 여러 날이다. 억울하다 할지라도 막중한 책임을 맡은 영의정이 이처럼 행동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낱 막대 먹은 자들의 획책에 벼슬을 내던져버린 채 과인이 아무리 다독여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
대신이라고 해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당장 영의정 이 유언을 파직하라. 어제 경을 파직하면서 책망한 것은 사체, 체면, 사체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벼슬을 내린 것도 사체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경이 양주로 물러난 후 묘당, 의정부의 일이 밀리고 조정에는 질서가 없고 백성들의 근심과 나라의 계책, 업무는 방법이 없으니 이는 경을 비롯하여 조정의 불행이며 백성들의 불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라의 일은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을 경이 더 잘 알지 않는가? 과인이 혼자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나라를 책임진 경이 자신의 일심만 깨끗하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첫째도 경이 과인을 보필하여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며 둘째도 경이 챙겨줘야 할 일이다. 경은 이런 나의 뜻을 깊이 헤아려 즉시 조정으로 달려와 시국을 타개하여 주기 바란다. 재상이 비리 혐의로 탄핵을 받게 되면 설사 그것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 할지라도 관직을 내려놓고 한동안 조정에 나오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렇더라도 왕은 하늘처럼 믿었던 대감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파직을 선언했지만 다음날 다시 파직을 취소하면서 대감을 달랬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왕은 유배를 선언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지만 유배령도 다음날 취소하면서 대감이 조정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래도 대감은 시골 감옥에서 석고대죄를 드리면서 계속 영의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간청했다. 왕은 달래고 또 달래도 감옥에서 석고대죄를 드리면서 사직을 받아주십사 간청하는 대감에게 이번에는 중도 부처를 내렸다가 다음날 다시 철회한다는 명을 내렸다. 평소 신뢰하던 경이 이토록 완고하게 고집을 부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영의정을 파직시켰다가 곧바로 다시 임명한 것은 과인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리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영의정은 지금껏 고집을 부리면서 조금도 변동이 없으니 이는 도리가 아니다. 대신에 체면이 중요한 것이나 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영의정 이 유언을 천안군에 중도부처하라. 어제 영의정을 천안군에 중도부처하라고 한 전교를 철회한다. 어제 처분은 왕으로서 사체상 그렇게 한 것이고 오늘 철회한 것은 영의정에 대한 예우이다. 과인이 경을 보지 못한 지 벌써 며칠째인가. 조정의 시무를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아 모든 업무가 말이 아니오. 백성과 나라 일에 대한 계책은 하루하루 더 급하게 되고 내 이원 일도 중요하다. 그러니 경은 처음처럼 마음을 돌려세워 즉시 일어나 조정으로 나와 과인의 간절한 기대에 응답하라. 형조 참판 김학건을 보내어 전유하니 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라. 과인은 경을 돈소, 부름하였고 비답, 상소에 대한 임금의 대답, 비답으로 하요하는 말에서는 극진한 뜻을 다 말하였다. 경이 비록 과인의 말에 경중을 두지 않더라도 세신의 분의, 격에 맞는 도리, 세신의 분의를 생각하지 않으니 장차 나란 일을 어느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것인가. 과인은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즉시 마음을 돌려 과인의 지극한 소망에 응답하라. 왕이 인내하면서 달랜 끝에 대감은 감옥에 석고대죄를 풀고 입궐하여 왕 앞에 나갔다. 왕과의 면대는 손영노의 상소가 있고 16일 만이었다. 대감은 영의정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왕을 힘들게 할 수 없어 일단 왕 앞에 나가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먼저 왕의 처남인 병조판서 민승호 가문이 폭살당한 것에 대한 위로의 말부터 했다. 근래 연여 슬픈 일을 당하셨사온데 옥체는 어떠하신지요. 과인은 손상된 것이 없으니 염려 마시오. 중궁전께서 애회, 슬픔, 애회 중에 있으니 심신이 어찌 온전하시겠습니까?
심하지는 않으나 편치 못한 것은 사실이요. 그동안 경이 불행을 만난 것은 참으로 변개일 뿐이니 너무 심려치 말라. 많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은혜를 입고 있으니 신이 무슨 낯으로 다시 대궐의 섬돌에 오르겠나이까. 한갓 손영로 따위의 폐악한 상소문을 가지고 어찌 스스로 인협, 자책한단 말인가. 가장 두려운 것이 남의 말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사옵니까. 상소문은 과인을 핍박하기 위한 것이요. 그러니 마음 쓸 것 없어요. 전하의 분부는 엄중하오나 신에게 죄가 없다면 그들의 시비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파직을 명하고 중도 부처를 명하는 등 그동안 내린 처분은 왕의 사체상 부득불 그렇게 한 것이었으나 마음속으로는 정녕 그리 될까 하여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을 아시는가. 전하께서 내리신 전후의 처분은 분노가 아니라 신을 영예롭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신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신하를 아끼는 도리가 아닌 줄 아옵니다. 그러하오니 전하께서는 특별히 신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물러가라는 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끝내 허락하여 주지 않으시면 신의 목숨은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갓 흉악한 상소문 때문에 어찌 새 신의 경이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신이 벼슬하여 임금을 섬긴 세월이 30년에 이르렀으나 큰 죄는 짓지 않았다고 내심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이르고 보니 사람은 제 분수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정녕 새 신을 보존하려 하신다면 소신을 서둘러 물리쳐야 마땅하오니 소신의 간절한 청을 부디 용납하소서. 내 이미 달래고 윽박지르기를 수차례였소. 대신으로서 의리를 펴서 염치와 예의를 살려야 할 것이오. 지금 나라의 계획과 백성들의 우려가 어떠한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묘당의 일은 밀린 지가 얼마인가. 물러가겠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신 외에 어찌 사람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은 숙배 임금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사은 숙배하고 면대한 지금 전하께서 간곡한 분부를 내리셨으니 현재 급한 사무를 감히 파악할 수 있겠나이까? 며칠 동안 처리한 다음에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물러가더라도 나라에 큰일이 있을 시는 나서서 도울 것입니다. 신이 양주로 돌아가지 않고 성내에 남아 마땅히 성상께서 명하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러하오니 급한 시무를 처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신을 내쳐 주시옵소서. 나는 경의 청을 결코 들어주지 않을 것이오. 총애가 용숭하여 끝내 윤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평생을 두고 의지하는 것은 임금을 속이지 않는다는 불기군 석자뿐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속였다는 상소를 받았고 죄를 면치 못할 처지에 이르렀으니 감히 임금을 섬길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경이 임금을 속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요. 대소의 업무가 모두 경의 손을 거쳤으나 과인이 결정한 것 아닌가. 경이 임금을 속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내 마음을 내가 속인 것이 될 것이오. 경이 대궐로 들어와 사원숙배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뛸 듯이 기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모두 편안해졌소. 그런데 오늘 다시 물러간다고 하니 또다시 침식이 불편해지고 말 것이오. 전하의 분부가 이러하니 참으로 황송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왕은 그쯤에서 대답을 피하며 병조판서 민승호의 죽음으로 화제를 돌렸다. 민승호 대감 집안일을 생각하면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일이요. 장차 크게 등용하려 했는데 갑자기 이런 화를 당하였으니 이 또한 조정의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어질고 너그러운 심덕을 지닌 분이었는데 참혹한 화를 입은 것은 말할 수 없도록에 통한 일입니다. 하늘 때문인가 귀신 때문인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소.
왕은 민승호 가족이 폭살당한 것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 배우를 다 알면서도 차마 말을 못하는 심정을 하늘 때문인지 귀신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돌려 말하면서 하소연을 했지만 대감은 아버지를 어찌할 수 없다는 왕의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았다. 대감은 우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는 다시 양주로 돌아가 사직을 청하기 시작했다. 대감은 날마다 사직을 청하고 왕은 날마다 거절했다. 5번째 사직을 청했을 때는 왕은 사직서를 봉한 봉투를 개봉하지도 않은 채 사관을 파견하여 봉투를 양주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3장은 여기까지입니다.